잠깐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저요? 음, 예. 저는 지금은 부산 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원래 이 부산 이동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는 부산시가 운영하는데 지금 민간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탁 단체가 사단법인 노동인권연대라는 단체가 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 센터를 좀 맡고 있고, 제가 63년이고 81학번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22학번인가요? 아, 예, 예. 그렇고, 노동운동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하여튼 재적되고, 저 학생운동을 제가 했거든요. 이제 1981년도에 입학을 해서 학생운동을 하고, 그리고 학생운동을 종료하고는 노동 현장에 취업을 했고, 그때부터 노동운동을 쭉 계속했다기보다는 또 중간에 이제 시민운동 참여연대 이런 시민운동도 좀 하고, 또 한 3, 4년간은 교육청에서 임기제 공무원 생활도 조금 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예. 소개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노동운동은 주로 민주노총에서 한 12년간 노동 현장에서 한 5년 정도 공장 일을 했어요. 하여튼 일반 노동자 그처럼 공장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 뭐 해고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노동단체에서도 노동상담, 지금 이제 노동인권연대의 전신이 노동자를 위한 연대인데 거기에서 노동상담도 한 4년 정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민주노총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대략 그런 정도로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으네요. 예. 네. 예. 우리 또 현정길 센터장님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저희가 살아오신 생활 세월보다도 노동 운동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이 노동 인권 및 또 노동 운동 관련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노동운동을 왜 했냐? 이는 거의 뭐 라떼는에 대한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노동인권 또는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어찌 보면은 교수님이 주제를 몇 개를 주고 뭐 선택해서 과제를 이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건가요? 뭐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 싶은. 예, 예, 예. 이제 제가 이제 대학에 입학한 시기는 이제 1981년이니까 전두환 씨가 79년도 12.12 쿠데타를 하고 다시 서울의 봄이라고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죠. 그 전에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독재 정권에 의한 개발 독재 시대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1960년대 60년대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산한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를테면 아시안컵 축구 대회를 하면은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시대였기 때문에였고, 다시 이제 전두환 씨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는 거죠. 광주 항쟁에서 이제 상당히 좀 학살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곳에서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내가 대학교를 다녀서 정상적으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라가 이렇게 이제 독재 치하에서 전체 민중들이 굉장히 힘들게 좀 착취도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광주항쟁이나 이런 그런 진실을 접하고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 학생운동한 사람들은 대충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광주항쟁의 진실을 접하고 또 노동자, 농민 이런 어떤 민중들의 삶에 대한 진실을 접하고서는 하여튼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그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학생들의 고민은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 진학률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취업을 하거나 이제 그래 됐고, 그래서 대학교만 가는 것 자체도 하나의 기득권이죠. 그래서 졸업하고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졸 한 25% 수준밖에 대학을 안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취업을 할 수가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학생 운동 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노동운동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수가 노동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80년 실제로 이제 그런 얼마나 많은 학생 운동가들이 노동 현장에 들어갔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수가 가명으로 들어가기 이제 취업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어떤 사람은 한 3-4천 명 될 거다 수도권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현장에 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도 뭐 당연히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한국의 좀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고, 하나의 어떤 시대적 추세, 조류, 어떤 학생 운동의 문화적인 조류,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잘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태일평전 이런 것들도 이제 구해서 읽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그 전태일평전이나 많은 책들이 판매 금지 목록이었거든요. 책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복사본이라든지 이렇게 헌책방이나 이런 데서 많이 구해서 이제 읽기도 하고 그랬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현재 우리 노동 문제 중에 가장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동 문제가 이제 노동 문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바라보는 측면이나 또 하여튼 노동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제 하여튼 어떤 계급이나 계층 또는 어떤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금 노동 문제, 지금의 어떤 노동 문제는 우리가 이제 경제 또는 산업 구조,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계가 있잖아요. 그 산업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이제 노동하는 이제 과정이 다 다르니까,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이제 입직 과정이 있죠. 이제 취업하는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 일종의 노동 과정이 있어요.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 과정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 이제 사회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과거에는 전통적인 산업일 때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공공 분야에 취업을 해서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정신적 노동을 하든 육체적 노동을 하든 막 그렇게 해서 그 월급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임금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노동의 이제 일반적인 과정이죠.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가 자원봉사하면 그 노동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과 자본이 항상 같이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게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플랫폼 시대니까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기가 노동력을 판매해요. 그런데 그 사용자가 과거에는 이제 사용자가 단순하죠. 그 회사 사장 또는 뭐 그 경영진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은 플랫폼 운영사가 있어요. 프로그램 뭐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업체와 그 다음에 뭘 제공하는 업체, 뭐 예를 들면 음식 배달 플랫폼이다. 뭐 이러면은 그 식당 주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그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뭐 그래 되는 거죠. 그러면 배달 노동자가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그걸 중개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배달 노동자라고 하면은 나의 사용자는 누군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노동 관계가 워낙 다면화되면서 내가 분명히 배달을 하는 노동자일지라도 나는 어떤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않고 그냥 그 일종의 계약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의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배달을 하는 하나의 사용자처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노동을 하긴 하는데 특정한 사용자가 없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스스로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내가 배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해서 받은 금액 중에 일부는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고, 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달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는 뭐 동업 계약 이런 걸. 과거에는 근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내가 노동자이지만은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그래서 그걸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로 되니까 지금은 그 이제 플랫폼 관련한 산업이 계속 확대되고,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아마 친구들 중에도 아마 그 뭐 배달하거나 또 간단한 그런 걸 알바 삼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럽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가정관리, 가사노동을 하는, 과거에는 이제 그분들을 파출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은 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 노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고용 이제 노동 시장에 진입도 쉽지만은 또 진입이 쉬운 만큼 경쟁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취약 노동자들이라고,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들이다, 취약 노동자다. 또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수입도 불안정하죠. 그래서 안정성이 약화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이제 4단계 거리두기 4단계 할 때는 영업을 9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들도 다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데 다 이제 거리두기라니까 회식이 없고, 그러면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대리운전 시장의 노동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대신에 그 배달이 늘어나니까 배달 이제 하는 라이더들이 막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풀리고 나니까 배달은 이제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오니까 배달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배달을 시켜 먹지 않고 나가서 이제 사 먹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배달은 어려워지고 대신에 또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취업 준비하면 취업 이런 건데, 이 이제 플랫폼 산업은 진입도 쉽고 이런 반면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런 건데 지금 노동 문제는 바로 이런 관계, 그러니까 전통적 산업에서의 노사 관계가 아니고 이 다면화된 고용 관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주요한 노동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시장은 경제나 시장은 빨리 발전하는 데 비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법과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법은 아직도 전통적 산업 시대의 노동법 체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이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장치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그분들은 이걸 빨리 법제화해달라, 자신들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법제화해달라고 하지만은 또 반대로 그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또 반대하니까 정치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법제도화가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법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가장 중요한 노동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됐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